지난달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3만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국내 상장사 37개사가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 폐기 위기에 처하는 등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자카드가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인 USD 코인을 허용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2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보증대출 금리 하락 영향으로 1월보다 0.02%포인트 내린 2.81%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대출 가운데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3.61%로 0.15%포인트가 올라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66%로 0.03%포인트 상승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 이유에 대해 CD금리, 은행채 금리 등 가계대출의 지표 금리가 모두 오른 데다 속도 조절을 위해 은행들이 대출 가상금리도 올렸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새 아파트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정부가 올 하반기 3만 채가량의 사전 청약을 우선 실시하겠다고 약속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LH가 올 하반기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오늘 사전 청약 추진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LH는 상반기 중 사전 청약 대상 지구가 확정되는 대로 세부 리플릿 제작과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곳의 사전 청약 자격 조건, 각 지구별 정보와 단지 배치도, 평면도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청약 공고부터 당첨자 선정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사전 청약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사전 청약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접수 서비스는 온라인 운영이 원칙이지만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접수를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견본주택은 현장 청약 상담과 당첨자 서류 접수 장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사전 청약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 청약 전용 콜센터도 설치 운영됩니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철저한 사업 일정 관리를 하고요.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당초 발표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LH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8곳에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국내 상장사 37개사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 폐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직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이과증권 시장의 7개사, 코스닥 시장 32개사, 총 39개사로 확인됩니다. 이 중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JW홀딩스와 JW생명과학 2개사는 한정 의견을 받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37개사가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대부분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았거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 비적정 의견을 받은 종목들로 대표적으로 쌍용차가 포함됐습니다. 쌍용차는 지난해 반기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이번 사업 보고서에서도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 폐지 기로에 선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세우글로벌과 흥하해운, 성한, 폴루스 바이오팜 등이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12개사가 2년 연속 의견 거절을 받았고 20개사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거나 경영 악화 상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다수 있어 비적정 의견을 받는 상장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해당 기업들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이 감사 의견 비적정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결산 시즌 불청객, 감사 거절주의보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 의견을 내는 회계법인의 기업가치 평가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갑질 먹튀 회계법인의 무책임함을 바로잡아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온코퀘스트 파마슈티컬에 관한 청원입니다. 핵심은 회계법인이 신약 평가 능력이 있냐는 겁니다. 청원인은 회계법인이 오큐피의 무형자산에 대해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여러 암 환자와 주주들의 생사 여탈권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시 기준 청원 동의는 4,457명에 달합니다. 현재 오큐피는 감사인의 의결 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의견 거절 사유는 캐나다 기업인 온코퀘스트와의 무형자산 양수 계약의 가치평가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오큐피는 지난해 4월 온코퀘스트의 핵심 자산인 난소암, 췌장암 등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사들여 신약 개발에 나섰습니다. 오큐피는 이때 사들인 자산 전액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계법인은 무형자산 금액의 적정을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무형자산이 전체 자산의 80%에 육박하는 데다 오큐피가 현금 출자를 위해 신주 발행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반 사채로 전환해 현물 출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마저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결국 감사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오큐피 관계자는 상장 폐지 수순을 밟지 않기 위해 이의 신청을 진행할 예정으로 내부적으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비자카드가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인 USD 코인을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비자는 크립토닷컴과 함께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글로벌 신용카드 기업인 비자가 암호화폐 기업 서클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 코인을 신용카드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비자는 암호화폐 기업 크립토닷컴과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 상태로 올해 말까지 더 많은 파트너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크립토닷컴 비자카드 사용자가 결제를 하려면 코인을 법정화폐로 바꿔야 했지만 이제 은행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가상화폐 지갑만으로 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USD 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더리움을 비롯해 알고랜드, 스텔라 등에서 각각 발행되고 있지만 비자는 우선 이더리움 기반 USD 코인 결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비자의 이번 시범 사업은 뉴욕 멜론은행, 마스터카드 등 주류 금융사들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용을 늘리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잭 포스텔 제품 담당 최고 책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새로운 금융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 중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자카드가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이 미국의 코인 마켓캡에서 58,000달러대를 뚫고 올라가는 등 4% 이상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60개국 법정화폐를 지원하는 비자가 암호화폐 결제 수단을 추가함으로써 젊은 사용자는 물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사용자들에게까지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칩 부족 사태가 자동차에 이어 가전업체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적 가전업체 월풀 중국법인의 제이슨 아이 사장은 반도체 칩 부족으로 유럽과 미국으로 보내는 물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심한 달에는 25% 정도의 물량 차질이 발생했다 밝혔습니다. 이어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등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고군분투 중이라 말했습니다. 중국 백색 가전업체인 항저우 로밤 어플라이언스도 마이크로 컨트롤러 부족으로 신제품 출시가 4개월가량 연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월 초부터 불거진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수요 오판과 코로나19로 인한 랩톱 컴퓨터 판매 급증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기아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 EV6가 완전히 베일을 벗었습니다. 아이오닉5의 플랫폼과 기술 등이 공유됐지만 디자인적인 차별성이 강조됐는데요. 자, 이로써 테슬라의 모델 Y,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함께 전기차 3파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기아의 전용 전기차 라인업 중 첫 번째 모델인 EV6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기아는 오늘 오후 온라인으로 세계 최초 공개 행사인 EV6 월드 프리미어를 개최했습니다. EV6는 기아의 중장기 사업 전략 플랜 S의 첫 모델로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됩니다. EV6는 77.4kW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와 58.0kW의 스탠다드 모델로 운영됩니다. 기아는 EV6의 롱레인지 모델 기준 1회 충전 시 최대 51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측정된 것을 감안하면 국내 주행거리는 400km 중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내 출시된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의 주행거리인 511km보다는 짧지만 아이오닉5보다는 긴 셈입니다. 아이오닉5는 롱레인지 후륜 구동 기준 1회 충전 429km의 주행거리를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스탠다드가 4천만 원대 후반, 롱레인지가 5천만 원대 중반으로 책정됐습니다. 개별 소비세와 구매 보조금을 더할 경우 아이오닉5와 마찬가지로 3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현대차의 구동 모터 생산 설비 문제로 아이오닉5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며 아이오닉5 소비자 일부가 EV6로 옮겨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개발 지역 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대적 전수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전국 지방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개발 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대규모 개발 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일 계획입니다. 우선 3기 신도시를 시작해 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탈세 제보도 받아 세무조사도 벌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재개발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용산구 한남 1구역이 탈락하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용산구청이 서울시에 접수할 때 초기 동의율 13%를 그대로 놔두고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주민 동의율은 70%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주민 동의가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다른 구청에서 동의율을 계속 업데이트한 것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급기야 성난 주민들이 오늘 용산구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서울시까지 쫓아갔다고 합니다. 일촉즉발의 현장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지혜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단 취재 고생하셨고요.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한 한남 1구역 주민들이 구청, 시청 지금 항의 방문했다 들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한남 1구역 소유자 일부는 오늘 오전 항의차 용산구청을 방문했습니다. 한남 1구역이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한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일단 현장 분위기 보고 가시죠. 이거 싫어하고요. 이거 은근한 일이에요. 자료 먼저 내는 게 왜 13%만 제출하는 거예요? 왜 13%만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데 뭘 오늘 제출하라고 지금 당장에. 네, 영상은 오늘 오전 용산구청 모습인데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이유는 한남 1구역이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한 것이 의회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남 1구역은 공공재개발 선정이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였습니다. 한남 뉴타운이라는 좋은 입지에다가 주민 동의율 70% 이상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높은 주민 동의율뿐만 아니라 한남 1구역은 연면적 노후도 등이 포함된 주거정비 지수 모두 충족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결과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한 소유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재심의 대상이라고 얘기하셔야죠. 왜 그걸 하시하고 틀리잖아요. 주거 정비 지수가 해당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노후도도 해당되고요. 세 번째 역세권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충고 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로 뭔가 사업성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는데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주민 의지도 되고 활발하잖아요. 주민분들이 많이 좀 분노하신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뭐 적극적으로 동의서도 거뒀다고 하고요. 떨어진 구체적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서울시 보도자료에 명시된 이유로는 주민 반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구청에 따르면 한남 1구역 공공재개발에 반대한다는 사람 158명이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문제는 이 158명의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건데요. 주민들이 알아본 결과 구청 관계자는 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대 민원서에 올라온 158명이 한남 1구역의 소유자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민원서 명단 중에는 같은 주소지인데 부부관계인 공유자도 별도로 반대 민원을 접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대 민원 158명이라는 수치조차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까닭입니다. 또 앞서 한남 1구역의 공공재개발 동의율이 70%가 넘어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청이 서울시에 접수한 건 13%가 전부입니다. 13%는 공모 첫날 수치인데요. 소유자들은 꾸준히 동의율이 높아질 때마다 구청에 찾아와서 서류를 제출하고 현황을 공유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청 선에서 전달되지 않은 셈입니다. 그 결과 한남 1구역은 공공재개발 신청 마지막 날인 지난해 11월 4일 기준으로는 동의율이 63%가량 되며 후보지 중에서 동의율이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았으나 최종적으로는 탈락하게 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제 열린 선정위원회에 각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치구마다 후보지에 관해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용산구청에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자 개인 일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한남 1구역 소유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리와 관련해선 구청도 실수를 인정했는데요. 구청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별도로 그런 것들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의견이 옳지는 않아서 보완이나 그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인사인계가 되고 담당 팀장이나 담당 인사관련 나오고 좀 실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의지 굉장히 강했는데 뭐 구청에서도 실수 인정하는 거 보니까 2차에서는 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번에 지금 1차 선정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2차 후보지 선정에서 좀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최근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투기 논란도 있었고 서울시장이 교체될 경우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인지 1차 때보다는 보수적으로 뽑았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1차 때와 달리 반대 민원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다 제외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게 후보지로 선정된 곳 중에서도 반대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남 1구역의 경우 반대 민원을 고려한다 치더라도 반대 민원 비율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0% 수준인데요. 한남 1구역과 함께 이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으로는 강동구 고덕 2-1과 2-2구역이 있습니다. 이들 구역은 각각 40에서 50%에 달하는 반대 민원이 접수돼 이게 탈락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됐는데요. 이와 비교하면 한남 1구역은 다른 구역보다 반대 비율도 높지 않은데 탈락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선정위원회 기준이 다소 모호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한남 1구역 외에도 선정 결과에 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공공재개발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게 반대 민원일 텐데요. 문제는 민원을 낼 때 구청이 신분증 사본과 같은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반대 민원에서는 얼마든지 부풀려질 수 있다는 게 맹점입니다. 실제로 저희 서울경제TV가 올해 1월 보도한 적이 있는 아현 1구역 같은 경우는 700여 명이 넘는 반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명의가 도용된 사건이었습니다.
민간 재개발을 원하는 일부 주민이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낸 주민들의 명의를 도용해 민원 인수를 부풀린 건데요. 이들은 현재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명의 도용 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아현 1구역도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들은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이에 아현 1구역 관계자는 민간 재개발이 어려워서 공공재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역인데 공공에서조차 사업성을 이유로 보류시켰다며 반발했습니다. 아현 1구역 소유자들도 한남 1구역과 마찬가지로 구청, 서울시, 구의원, 시의원 등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정 결과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은 노후도 등의 요건 때문에도 한 차례 몸살을 앓은 바 있는데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절차가 공정했는지 등을 두고 당분간 갑론을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공재개발 유력 후보지였던 한남 1구역이 탈락했다라는 소식들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현 진행 상황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부동산부의 지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상장 폐지가 확정된 가상화폐 일부가 폐지를 앞두고 한때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29일 시린 토큰은 하루 만에 약 63% 급등한 117원에 거래됐습니다. 시린 토큰은 이달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으로 상장 폐지가 확정된 가상화폐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고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노리기 위해 시린 토큰의 투자에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는 상장 폐지가 예정된 가상화폐는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가격 급등 유지 가능성이 크지 않아 높은 수준의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법정 최고 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이자 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4%포인트 내리는 것이 핵심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또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최고 금리가 소급 적용되진 않지만 저축은행은 개정 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된 계약도 2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달이 넘게 8만 원대 초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9만 원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날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2조 5천억 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삼성전자의 우선주까지 포함한다면 약 2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순매수하며 주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삼성전자 주가가 8만 2천 원대까지 떨어지자 6,608억 원을 사들였고 지난 24일 8만 1천 원대에 진입했을 때도 4,499억 원어치나 사들였습니다. 다음 달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 주가 반등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를 줄이는 정부 정책의 효과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구형모 서울시립대 조교수는 오늘 실거래가를 활용한 주택가격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금리 등의 거시지표이고 재건축, 재개발은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불규칙한 것으로 연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르는 값인 호가가 실거래가와 경합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밝혔습니다. 주문 금액과 위반행위 반복성 등을 따져 투자자의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